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3월 12일 일요일입니다. 3월 13일 월요일부터 3월 17일 금요일까지 한 주일 동안 좀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좀 뭔가 좀 아쉽네요.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워낙 좀 좋지 못하게 마감을 했었고, 특히나 새로운 또 악재가 나왔어요. SVB 파이낸셜에 대한 파산 절차의 돌입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좀 면밀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좀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좀 많이 불안해하는 좀 그런 주말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좀 준비를 잘 해봤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면요. 나스닥 지수가 1.7%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S&P 500 지수 1.4%대, 다우존스 역시 마찬가지로 1.07%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1%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용보고서는 시장에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고용보고서 내에서 시간당 임금이 둔화되었다는 부분, 오히려 또 이렇게 좋지 못한 부분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지역 은행들에 대한 좀 우려들이 부각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미 규제 당국에서 SVB 파이낸셜에 대해서 파산 절차에 돌입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하락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서 정말 좀 중소형 종목들 중심으로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일 동안 정말 좀 중요한 한 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의 2월 CPI 발표, 일단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FOMC 회의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이어서 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소매 판매, 계속적으로 경제 지표 발표들이 이어지는데, 관련된 경제 지표 발표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지표가 괜찮게 나오면 오히려 0.5%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악재로서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요. 또 경제 지표가 좀 좋지 못하게 나오면은 오히려 다시 또 0.25%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경제 지표들에 주목하면서 계속적으로 연준의 컨센서스에 대해서 시장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요, 2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6.1%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월의 상승률 6.4%에 비해서 좀 소폭 둔화된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월 대비로는 0.5% 정도 오르면서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좀 중요했던 부분, SVB 파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시장이 빠졌던 이유는요, 3월 FOMC 회의에서 0.5%대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난주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또 갑작스러운 은행 파산 사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경제지표나 이쪽에서 조금만 받쳐준다면은 시장은 결국 3월에 0.25%대 정도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은 뭔가 좀 다시 한번 좀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요, SVB 사태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견조하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 항상 좀 사실 정치인들이 괜찮다고 말씀을 할 때, 얘기를 할 때 뭔가 그거를 100%다 믿으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이게 다시 한번 과거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나 이것처럼 시장이 엄청난 좀 큰 악재로서 작용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FOMC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조금 더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앞서서 언급드렸던 나쁜 뉴스들이 또 나오고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은 긍정적으로, 또 지표가 좋게 나오면 좀 안 좋게 이렇게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은 결국은 좀 뭐 변동성이 지난주부터 좀 확대가 되었고 이번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다시 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계속적으로 중국 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국의 양회가 이제 3월 13일에 폐막 예정이고,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좀 중국 모멘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중국의 경기 개선에 따른 부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달러가 좀 약세로 변환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지금 달러 강세, 원달러 환율도 막 급등하고 이럴 때 저가 매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요, 사실 뭐 시장은 하락을 했지만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도 좀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보겠고, 만약에 그렇게 하락하는 가운데서 계속 양봉을 만든다는 얘기는 박스권을 잘 만들고 있고 박스권 하단부다, 그리고 저가 매수세 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축되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말자,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을 좀 보면요, 또다시 뭔가 살 자리로 와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 15만 5천 원대까지도 주가가 움직였다가 14만 8,500원대까지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요, 스마트폰 관련된 시장이 상당히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MLCC라던가 이런 업황 자체 상당히 좀 괜찮을 걸로 그런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밀리면은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4%대 하락을 했는데 아래 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좀 저가 매수세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계속적으로 이런 뭐 61선 라인에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또 빠지면은 61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사야 될 자리다, 결국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1월 달부터 사실 좀 뭐 건설주 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들 드렸었는데, 오히려 이제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순환매 한 번 정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또 오랜만에 현대건설에 대해서도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해외 수주나 이쪽이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카타르 쪽, 뭐 사우디아라비아 쪽 좀 대규모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 주가의 움직임도요, 최근에 보면은 어쨌든 1월 달에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틀 동안 좀 양봉을 보였다면은 만약에 내일도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하락 출발을 했다가 양봉을 보인다면은 뭐 충분히 최소한도 한 4만 원 정도까지, 박스권 상단부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한 10% 정도는 되기 때문에요. 관련된 부분들 좀 가격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보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못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좀 그런 의미로 건설주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 참여를 뭐 하루 이틀 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뭐 지방 은행들의 이런 손실 우려, 이런 부분들 너무 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작년에 뭐 갑자기 뭐 레고랜드 사태라든가 뭔가 그런 게 나왔지만 별 그렇게 큰 악재로서 경기를 훼손할 정도의 악재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지방은행과 관련된 부분은 연준의 속도 조절의 명분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다시 한번 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성옥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